Get yourself some 50s clothes. Check, Doc. Something inconspicuous! Doc, come in, Doc. This is Marty, over. 일부 영상은 백투더퓨처 2편의 제작 과정과 배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2편 속에 숨겨진 여러가지 디테일들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힐벨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조스의 19번째 작품이 개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 맥스 스필버그로 되어 있는데 맥스는 스필버그 감독의 실제 아들이라고 합니다. Shark still looks fake. 1편부터 등장한 골디 윌슨은 1955년에는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다 마티가 던진 한마디로 One day I'm gonna be somebody. That's right, he's gonna be mayor. Yeah, I'm mayor. 1985년에 결국 힐벨리 마을에 시장이 되는데요. 2편으로 돌아가 2015년에 도착할 때 간판을 자세히 보면 골디 윌슨 2세는 아빠를 이어 힐벨리의 새로운 시장이 된 것으로 묘사되었고, 그리고 손자인 골디 윌슨 3세까지 등장하는데요. Goldie Wilson III for Wilson Hover Conversion Systems. You know, when my grandpa was mayor of Hill Valley. 호버 기술과 아빠의 이름을 빌려 떼돈을 벌면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등장합니다. 마티가 던진 한마디 덕에 가문 전체가 인생이 핍니다.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 가문이 기업을 이어나가는 건 골디 윌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나머지 가문은 시리즈 마지막 편 영상에서 전부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티가 스포츠 영감이 전시된 골동품 가게 창문을 쳐다보는 장면에 여러가지 이스터에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왼쪽 상단에 버튼이 달린 자켓은 1편에서 마티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입고 있던 청자켓입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영감 바로 위에 놓여진 JVC 캠코더는 1편에서 마티가 브라운 박사를 촬영하던 캠코더와 같은 모델입니다. 세 번째로 스필버그의 작품 조스가 또 한 번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토끼 인형이 보이는데요. 저메키스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에서 등장하는 로저 래빗 인형입니다. 그리고 마티에게 스포츠 영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이 할아버지는 로저 래빗의 성우를 맡은 배우 찰스 플래셔입니다. 미래의 맥플라이 가족 중 늙은 마티와 마티의 아들, 그리고 마티의 딸은 Mom, is that you? 전부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맡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은 비스타 글라이드라는 기술을 개발해 같은 장면을 3번을 촬영한 뒤 합성한 거라고 하는데요. Where I can do these splits where I can put two actors in the same frame and be able to move the camera, but has become known as the VistaGlide camera. 미래의 비프와 과거의 비프, 그리고 미래의 브라운 박사와 과거의 브라운 박사 장면 또한 같은 촬영 기법으로 연출되었으며 비스타 글라이드는 이 영화를 위해 개발된 촬영 기술로 같은 장면의 한 배우가 여러 역을 맡아 연출된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마티의 딸이 등장할 때 던진 첫 대사는 Mom, is that you? 1편부터 마티가 기절할 때마다 던지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Mom, is that you? Mom, is that you? Mom, is that you? Mom, is that you? 바뀐 미래에서 부자가 된 비프의 모습은 막대한 자산으로 권력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호텔을 소유한 것부터 생김새까지 전부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butthead? I'm just kidding. I'm a very nice person. If I'm not mean, the checks don't clear. 스포츠 영감을 건네주고 다시 미래로 돌아온 비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죽는데요. 영화상에서는 타임머신을 쓰다 다친 정도로 추측해볼 수가 있지만 삭제 장면을 보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비프의 존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비프는 스포츠 영감을 건네주기 위해 돌아간 1955년과 다시 돌아온 2015년 사이에 사망한 건데, 극중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밥게일 인터뷰에 따르면 비프의 가정폭력에 참다 못한 로레인이 96년도에 결국 비프를 총으로 쏴 죽였고, 때문에 2015년까지 살지 못한 비프는 미래에 돌아오자마자 삭제됩니다. 늙은 비프가 죽은 건 그렇다 쳐도 스포츠 영감을 건네주고 미래로 돌아왔다면 마티와 브라운 박사가 있는 미래가 아닌 비프는 트럼프가 된 미래에 도착해야 된다는 팬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시리즈 통틀어 타임 패러독스 관련 가장 큰 설정 오류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과거의 비프가 배팅을 하기 전에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팬들도 있지만 He could get back to the 2015 with Marty and Doc in it because it wasn't until his 21st birthday that 1955 Biff placed his first bet. 스포츠 영감을 건네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바꾼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아직 미래가 바뀌기 전에 비프가 죽는 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로레인은 호텔에서 도널드 비프와 싸우다 바닥에 쓰러질 때 신발도 벗겨지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다시 신고 있습니다. 스포츠 영감을 뺏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비프를 추격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티가 호버보드로 갈아탈 때 자세히 보면 하늘을 나는 들로리안 바퀴 밑에 실제로 들로리안을 굴리고 있는 바퀴가 살짝 보입니다. 브라운 박사가 각 시대별로 정리해둔 현금 가방을 꺼낼 때 우측 상단에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의 삼각대가 잠깐 반사됩니다. 영화 마지막 브라운 박사가 번개에 맞아 1800년대로 돌아갈 때 뒤집어진 숫자 99를 남깁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숫자 99에 담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게일 인터뷰에 따르면 시간여행을 하기 위한 조건은 번개에 맞는 것 외에도 시속 88마일까지 가속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장면은 숫자가 아닌 번개를 맞고 순간적으로 88마일까지 가속하면서 뒤집어진 들로리안의 흔적이고 당시 CG 기술력의 한계로 어설프게 연출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30년 후 마티와 브라운 박사가 방문한 2015년 10월 21일이 된 날에 On Wednesday, October 21st, 2015. 영화 속에서 예언한 미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비교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거라 예상한 영화 속 미래의 모습과 현실 속 미래의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Future. I gotta check this out, Doc. 백투더퓨처 2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데요. Where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 구체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기보단 평범한 자동차도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호버 변환 시스템 기술이 개발된 건데 물론 어느 쪽도 영화처럼 보편화된 건 없지만 2021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카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차는 물론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장 인상 깊은 아이템은 호버보드인데요. I need to borrow your hoverboard. 유튜브에서 호버보드 기술을 실험하는 여러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렉서스 브랜드가 자체 제작한 호버보드가 2015년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특수 설계된 보딩 트랙에서만 가능하고 현재 개발된 대다수의 호버보드 또한 전설적인 스케이트보더 토니 호크도 힘들어하는 걸 봐선 아이들이 장난감 마냥 타고 다니는 수준으로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I got a pit bull now. Come on. 조스의 19번째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홀로그램 기술은 실제로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며 특히 일본에서는 한 건물 벽면에 초대형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기술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프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3D 광고판을 활용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스가 19번째 작품을 개봉하는 건 예언보단 개그 장면에 더 가깝지만 조스는 1987년에 네 번째 작품을 끝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되었고 스필버그 감독의 아들 맥스 스필버그 또한 현재 EA에서 게임 디자이너로 근무 중이며 감독으로 데뷔한 적은 없습니다. 비프가 택시에서 내릴 때 결제하는 장면과 Be careful, old timer. There's a rough neighborhood. 미래의 제니퍼 집 출입문 등 보편화된 지문인식 기술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아직 지문으로 결제까지는 못하지만 이것 또한 개발 중에 있고 지문인식 자체는 현실 속에서도 영화만큼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티를 포함해 미래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전부 이중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포함해 영화가 예언한 미래의 패션 트렌드는 대부분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마티가 옷을 갈아입을 때 신는 나이키 신발은 Laces. All right. 일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신발끈을 조여주는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뒤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건 예언이라기보단 그대로 가져와 베낀 거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스스로 사이즈를 맞춰주는 자켓 또한 팬들이 직접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젖은 옷을 내장된 드라이어로 말리는 기능은 없는데 이건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단 효율적이지 못한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영화 속 펩시 퍼펙트 또한 2015년에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신발과 마찬가지로 자기 실현적 예언에 더 가깝습니다. 마티의 아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도 구글 글래스나 오큘러스 등 현실 속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쓰고 있는 건 현실에서도 엄마한테 처맞을 각오만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영화 속에서 예언한 미래는 과학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티가 미래에 도착하고 신문을 보는 장면에서 첫 번째로 미국의 대통령을 언급할 때 she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2015년에는 여성 대통령으로 설정되었는데요. 현실 속 2015년에는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적은 있어도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 상단 기사를 보면 슬램볼이라는 스포츠가 존재합니다. 야구보다도 더 위에 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영화가 개봉하고 10년이 지난 1999년 경기장에 4개의 트램펄린을 설치한 뒤 농구와 미식축구 그리고 하키 등 각 종목의 재미 요소들을 결합한 스포츠 슬램볼이 실제로 발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영화 속 예언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시카고 컵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인데요. Cubs win World Series. 영화에 힘을 입었는지 2015년 실제로 컵스는 12년 만에 내셔널리그까지 안착했지만 아쉽게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뉴욕 매치에게 4대0으로 떡실신 당하면서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틀렸음에도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다음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면서 무려 10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Cubs win World Series. 네 번째 기사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1마일 달리기 종목에서 세계 최초로 3분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현재 최고의 기록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히샤멜 게루주가 1999년에 세운 3분 43초이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는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다이애나 비는 1996년에 찰스 왕세자와 이혼을 하며 1년 후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하다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 속에 담긴 여러가지 예언들이 아직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2015년에 누가 신문을 백투더퓨처 2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백투더퓨처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